조선 궁중기사. 조선 초기를 어지럽힌 세자빈과 내시의 간통사건. 내시는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직위를 말하는 것으로 내시의 시자는 일본의 사무라이와 같은 한자로 의미도 서로 통하는데 원래는 임금의 근처에서 경호나 자비를 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시권자의 신목 정도 의미를 갖는데 삼국지에서 조조가 자고 있을 때 허저가 막사에 들어가려는 하우돈을 제지하면서 자기는 내시에 불과하지만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허저는 조조의 특별한 신임을 받게 되는데 특성상 높은 품계를 받기는 어려웠지만 실권자와 친밀의 권력이 강하기도 했고 후한무에는 십상시가 국정을 농단하기까지 합니다. 무튼 조선시대에 들어서 환관들이 내시부를 맡으면서 내시가 환관이라는 의미가 되었는데 환관들은 고자였기 때문에 내시라는 말에 고자라는 의미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고자가 된 이유는 태조시대에 당시 세자의한대군의 아내 현빈유씨가 내시 이만과 간통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는데 이후 거세한 사람만 내시가 되어 내시와 환관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세자빈인 현빈유씨의 간통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성계에 의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조선은 후계 자리를 놓고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심은 신덕왕후 강씨와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정도전이 신덕왕후 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린 아들 방석이 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역시 조선 건국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일방원을 비롯한 이성계 전실 자식들이 이런 결정을 환영할 리 없어 전국은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었죠. 무튼 정도전과 신덕왕후는 세자의 옹립한 이방석의 자리를 튼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자를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그 부인이 현빈유씨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왕실 문서는 물론 문종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아마 불미스러운 일로 패출되어 유씨 가문에서도 기록을 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첫 세자빈이며 당시 왕후인 신덕왕후 강씨의 영향력을 보건대 상당한 명문가의 출신으로 보이는데 당시 권문세족과 통혼을 한 가문으로는 문화유씨가 있었습니다. 현빈유씨와 내시 이만의 간통 사건. 너무도 유명한 현빈유씨와 내시의 간통 사건은 태조 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선 초기 내시들의 간통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막내 아들이자 세자였던 방석의 아내 현빈유씨와 내시 이만이 간통을 한 것인데 너무 어린 세자와 혼인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세자빈이 내시 이만과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6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1393년명 홍무 26년 내시 이만을 죽이고 세자의 현빈유씨를 내치다. 이 사건에 대해 실록에서는 아주 짧게만 언급되어 있어 주로 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 태조 2년인 1394년 6월 14일 형조에서 올라온 상소가 궁궐을 졸지에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지 겨우 3년째 되던 해인 1394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하고 태조 이성계는 신속하고 빠르게 이 사건을 처리했고 부끄러운 일이라 누구도 이 일을 거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형조에서 몇몇 관리들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6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393년명 홍무 26년 대간 등에서 현빈유씨 일의 정상을 밝히도록 상언하니 노하여 순군옥에 내리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언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내수 이만이 차명을 당하고 현빈유씨가 내쫓겨 사자로 돌아갔으나 임금이 노하여 우선기상시 홍보저주뮤 2조 사원 중승 이수시사 이원 형조 정랑 노상을 순군옥에 내려 가두었다. 그런데 왕은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말에 진노를 하게 되는데 집안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말로 상소를 접한 왕은 이름이 거명된 자들을 모두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소에 연명으로 참여한 인물들 모두를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지시했는데
실록에는 이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워낙 많아 조정의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와 세자빈이 어떻게 눈이 맞았을까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실록에 없어 추측만 가능한데 방석은 너무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되었고 결혼은 했습니다. 정권 초기라 제왕 교육도 제대로 잡혀있지 못한 시기에 아직 부부 사이에 해야 할 밤의 일을 잘 몰랐을 것이지만 세자빈 유씨는 18세 젊은 처녀로 한창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는 아이로 엄마 품이 그립다고 신혼방을 비우고 엄마 방에서 잠을 청하는 버릇이 있던 아이였던 바 그러다 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내시 이마는 세자궁을 지키고 있었는데 반듯하게 생겨 궁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내로 세자방석은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의 거처에서 책을 읽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세자궁의 내시 이마는 방석을 등에 업고 세자빈 처소에 눕혀놓고는 했는데 그러다 그만 세자빈과 내시 이만이 눈이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맞은 두 사람은 세자가 없는 방에서 이상한 일들을 하다 궁녀들에게 들켰고 세자빈과 내시가 그런 사이라는 것이 대궐을 넘어 도성의 백성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94년 여름 무렵에 소문은 돌고 돌아 태조 이성계에게도 들어갔는데 한양으로 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민심도 호의적이지 않은데 왕실의 추문까지 떠돈다는 이야기에 이성계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태조는 소문을 듣는 즉시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내시들로 하여금 세자궁을 관찰하게 했고 자신의 눈으로 내시 이만이 세자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두 사람을 끌어내어 바로 감옥에 가둬버렸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곧바로 내시 이만을 남대문 밖에서 참수시켜버렸으며 세자빈 유씨는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자빈 유씨의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만 실록에는 세자빈이 내시와 음행을 저질러 쫓겨나 집으로 온 날 그녀의 아버지는 목을 매달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을 묻고 싶었던 태조. 태조 이성계는 부끄러운 일이라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대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왕은 상소를 올린 대간을 잡아 옥에 가둬버렸지만 이번에는 형조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세자빈을 신하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것과 대간이 그 일을 왕에게 진언하는 것은 직분에 충실한 것인데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조는 유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하들이 말들이 많자 사건을 언급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왕의 진노에 신하들은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좌의정 조주는 마냥 침묵할 수만은 없었는데 조주는 이성계의 조선 왕국건국의 최고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이 주도한 의안대군 방석을 세자로 옹립한 것에 아직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의정부의 수장으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그는 이성계의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왕은 낮에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태평관에서의 연회를 마치고 대궐로 들어와 좌의정 조준과 술상을 같이 했는데 조준은 대간들의 말에 일일이 마음 쓰지 말고 할 일이 많으니 우선 풀어달라고 청합니다. 좌의정 조준의 말에 어느 정도 누그러진 이성계는 도승지 이직을 불렀는데 그는 고려문인 이조년의 증손자로 총애가 남달라 중책을 맡고 있었지만 너무 고지식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도승지 이직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이들 모두를 가두면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답을 하고 이성계는 이 말에 다시 울컥해서 옥에 갇힌 자들을 천리먼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라고 명합니다. 이성계는 형조이랑 조사의와 형조저랑 이티와 진경, 우산기상시 홍보 등을 구양해서 근신하게 했고 대사원 의원은 중림으로 형조정랑 노상은 전라도 군영으로 좌수묘 이조는 각산으로 기양을 보냅니다. 또한 박포와 이서, 민여익, 정탁, 이지강 등은 공신인 관계로 일단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궐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성계가 이처럼 화를 내는 이유는 간통 사건 이면에 조선 건국 이후 뒤숭숭한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으로 우선 세자 책봉을 두고 신하들 사이 대립들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 신의왕후 씨에게 6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 씨에게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씨는 조강지처로 조선이 개국하기 1년 전에 숨을 거둔 여인인데 이성계가 출세를 위해 둘째 부인 강 씨를 얻어 첫째 부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습니다. 강 씨는 정치적 욕심이 많아 이성계를 설득해 자기 아들 가운데서 세자를 책봉하려 했고 이런 뜻에 부응한 정도전이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데 적극 나선 것입니다. 세자 책봉에서 소외된 이성계의 조강지처 자식들과 나이 어린 세자를 세운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신하들이 이번 세자빈과 내시의 간통 사건에 수군거리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준도 한때 신덕왕후 강씨의 눈밖에 나서 옥에 갇힌 적도 있었는데 무튼 왕실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일들을 다시는 대간들이 떠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튼 이 일은 좌의정 조준의 노력으로 기양을 가던 자들이 도중에 대궐로 복귀해 싱겁게 끝났고 조선 초기를 뒤흔든 초유의 세자빈 간통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조선 초기를 어지럽힌 세자빈과 내시의 간통 사건이었습니다.